그게 로비가 아니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글 넣으려고 한국에서 돈 얼마 받았어? 여기 미국 N 회사의 본사 회의실에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일본인 디자이너와 이 반응에 황당해하는 미국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이라고 해요. 미국 의류 대기업 N사에서 일하고 있는 스포츠웨어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가 실적 부진에 빠지고 있어서 저 역시 어깨가 무거워요. 요새 실리콘밸리에서도 연일 해고바람이 불어오니 제 자리도 위태위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새는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요새 회사 주가도 완전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회사에서는 늘 살얼음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회사에 다니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16살 때만 해도 체조 국가대표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매일 연습에만 매진하며 제 인생이 영원히 매트 위에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평균대 위에서 착지를 하다 발목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파서 뒹구는 저를 보고 코치님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은 바로 내일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었죠. 선생님은 6개월 후 발목 상태를 보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말지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활을 아무리 받아도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코치님은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재활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올림픽을 향한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루 종일 재활센터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이제 재활이 끝나면 뭘 해야 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스포츠웨어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재활센터를 다니면서 제게 유일한 즐거움은 편안하고 예쁜 운동복을 입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가기 싫은 센터도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게 예쁜 운동복은 또 다른 위로였어요. 이미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최종 판정을 받고 나서는 한동안 많이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는 부모님도 안타까워하셨죠. 그런데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그때 막 이민을 고민하고 있던 이모가 아예 미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엄마와 할머니가 한국인이시거든요. 이모는 아주 아기 때 보고 처음 보는 거라 좀 낯설었어요. 집안의 온 가족들이 슬픔에 빠진 저를 내버려뒀는데 이모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집에만 있으면 어떡하냐며 저를 일으켜 세워 온갖 운동을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낯선 이모의 말에 어쩌지도 못하고 테니스에 골프에 각종 운동을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저는 재활센터에서 예쁜 운동복을 입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스포츠웨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패션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선수들의 개인 맞춤 의상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선수들의 안무와 음악에 맞는 의상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일을 그만두고 N사에서 기성 운동복만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전부 그 사건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맞춤 의상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을 때 제게 엄청난 액수를 제시한 어떤 선수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그 중국 선수의 코치진이 저에게 제안을 한 거죠. 특히 예술성을 측정하는 종목의 선수들은 디자이너를 수소문에 찾아오기도 할 만큼 의상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경기에서는 선수의 퍼포먼스를 본다고 하지만 의상도 채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디자이너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고 주로 코치진과 의논해서 의상을 디자인하곤 했어요.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저는 그 일이 너무 즐거웠죠. 그 당시 코치님과 의논하며 총린 선수의 음악과 안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의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땐 3개월 동안 거의 밤낮 없이 작업했고 의상에 들어가는 장식을 하나하나 손바느질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마침내 의상이 완성되었을 때 저와 코치님은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이건 무조건 먹히는 의상이라 생각했거든요. 분명 이 의상은 총린의 퍼포먼스를 한층 더 빛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총린에게 의상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러나 총린은 옷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와 코치님은 총린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총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에 무조건 빨간색과 황금색 장식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3개월간 코치님과 제가 계속 의논하고 음악과 안무에 맞춰 세심하게 디자인한 의상인데 막무가내로 고쳐달라니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빨간색과 황금색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코치님은 당황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퍼포먼스와 현재 의상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빨간색과 황금색이 들어가야 입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색깔들은 자기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깔이라 무조건 그 색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색깔 없이는 대회에 출전하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라면서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이 옷은 3개월 동안 제 모든 열정과 정성을 쏟아부은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인 맞춤 의상이라 다른 선수에게 팔 수도 없는 옷이었죠. 심지어 경기도 얼마 남지 않아 이 의상을 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였죠. 총린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의상을 다시 수정했어요. 그간 열심히 디자인한 의상에 빨간색과 황금색 장식을 덧붙이는 작업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낙서를 하는 것 같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제 의견과 전문성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았습니다. 덧붙이는 작업을 하는데도 꼬박 몇 줄을 써야 했고 마침내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의상이 완성되었어요. 제 눈에는 빨간색과 황금색이 가득한 그 의상이 너무나 어색하고 부조화스럽게 보였지만 총리는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은 정말 많이 받았지만 더 이상 개인 맞춤 디자인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총리의 의상 제작 이후 중국 선수들의 연락이 정말 많이 왔는데 제 작업물 중 가장 부끄러운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 운동복을 만드는 N사에 지원하게 되었죠. 다행히 N사에서는 제 의견과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운동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저는 운동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났고 제 디자인들은 호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비교적 남들보다 일찍 승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협찬할 운동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미션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까다로운 선수들 마음에 들어야 하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팀이 특정 선수를 위해 밤낮으로 철야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도 선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날도 저는 본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늦은 밤까지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운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구상하는 중이었거든요. 1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어요. 올림픽이야말로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문득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었어요. 스튜디오에는 저 혼자뿐이었지만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에 쉽사리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업에 몰두하려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SNS에서 한 선수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화제라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호기심에 영상을 틀어보니 아비가일 선수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문화 요소를 스포츠웨어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었죠. 특히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을 활용하면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스케치를 시작했고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유니폼 디자인에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제게 한글은 좀 익숙한 문자였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고 오랜만에 신나게 작업한 터라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아침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설마 밤새 작업했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저는 들떠서 그간 작업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고 동료들의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한글로 디자인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갸우뚱하던 팀원들이 디자인 결과물을 보고 나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초안을 과장님께 보내두고 집에서 잠깐 쉬다 오겠다고 얘기하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씻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제 휴대폰이 난리가 났어요. 과장님이 회의에 초안을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 들어오면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씻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회의실로 향했고 얼떨떨하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중 특히 한글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곧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모두 이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팀에서도 한글을 활용해보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을 내주었어요. 선수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디자인을 대표로 채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그렇게 디자인 수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3주 뒤 아비가일 선수와의 미팅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디자인을 직접 설명하고 그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경기에 직접 입어주기만 한다면 정말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비가일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미리 선물을 잔뜩 준비했고 저는 집에서도 계속 늘 아비가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잔뜩 인상을 쓰고 소파에 앉아있자 이모는 그렇게 인상 쓰면 주름 생긴다며 제 미간주름을 꾹 눌러주었어요.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얘기를 했고 어떻게 그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모는 별 어렵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했죠. 저는 이모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나 싶었는데 이모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라면 선물도 한국과 관련된 걸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이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벙쪄 있다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떠올리며 이모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뭘 주지? 라고 물어보자 이모는 운동복은 모두 회사 측에서 선물로 줄 테니 한국 디저트를 선물로 주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약과나 한과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들을 주면 좋아할 것 같다고 했죠. 미국에서 국밥이나 김밥 같은 음식들은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디저트들은 유행하지 않았으니 그 선수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물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미국에서 약과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모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과도 그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기성약과가 있는 반면 장인들이 만드는 진짜 맛있는 약과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맛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어봤고 이모의 대답으로 저는 금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모는 냉동김밥을 생각해보라고 했죠. 사실 저는 이모가 어렸을 적부터 종종 김밥을 싸주셨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김밥은 제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더니 친구들이 냉동김밥에 완전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있나 싶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어도 갈 때마다 품절에 마트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해서 처음엔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나 너무 궁금했지만 이모는 저거 다 쓸데없다고 집에서 만든 김밥이 무조건 맛있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왠지 마트에서 파는 냉동김밥이 더 맛있어 보였고 한 번은 친구와 나를 잡아 새벽부터 마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냉동김밥을 먹기 위해 거의 3시간 정도를 줄을 섰죠. 그런데 냉동김밥을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가 해준 김밥이 훨씬 맛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난린가 싶었어요. 물론 김밥이 맛있긴 하지만 냉동은 집에서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친구는 별로라는 제 반응에 의아해하며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때를 떠올려 보니 이모의 말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모는 한국에서 직접 구해오면 더 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이모와 함께 한국의 약과 장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약과 장인을 검색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전통 약과가 유행이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픈 날짜도 정해져 있는 데다 순식간에 다 팔려버려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대기하며 기다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면 진짜 맛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이모와 알아본 약과 가게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사이트 예매가 시작되었는데 약과를 사기 위해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원래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모도 같이 알아봐 주겠다며 제 옆에 휴대폰을 들고 앉았죠. 새벽 1시 55분부터 잔뜩 긴장해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었고 정각이 딱 되자마자 바로 클릭해서 주문을 눌렀지만 이미 매진이었어요. 한숨을 쉬고 이모를 바라보는데 이모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모가 성공했던 거였어요. 이모 덕분에 약과를 주문할 수 있었죠. 이모는 잘 되면 꼭 이모한테 맛있는 거 사야 된다며 웃으며 얘기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피곤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비가일 선수와의 미팅 당일 아침 저는 해외 배송으로 받아놓은 약과를 들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회사로 향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아비가일과 만났을 때 저는 전설적인 선수가 풍기는 아우라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피지컬도 피지컬이었지만 얼굴 표정에서 오는 자신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아비가일과 인사를 하자마자 제가 준비한 약과를 먼저 선물로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표정이 좀 이상했죠. 한동안 제 선물을 바라보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혹시 이거 약과냐고 제게 물었죠. 아비가일은 이미 약과에 대해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이 만든 약과라고 설명하자 아비가일은 갑자기 쭈뼛쭈뼛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뜯어 먹어봐도 될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레전드 선수가 약과를 먹고 싶어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재밌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며 먼저 드셔보시라고 했고 아비가일은 소중한 물건 다루듯 조심조심 포장을 풀어 약과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맛이라며 감탄했어요. 아비가일은 너무 좋다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회의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곧이어 제 디자인을 소개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 요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잔뜩 긴장하며 설명을 이어나갔지만 아비가일이 두 눈을 반짝이며 큰 관심을 보인 덕분에 떨리는 마음을 좀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비가일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옷기단에 한국어를 넣고 싶다고 말했죠. 한국어를 넣는 게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아비가일이 이 정도로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그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과 성공적인 미팅을 마무리하고 저는 과장님께 아비가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보여드렸어요. 내일 최종 컨펌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때 같이 참석하자고 얘기하셨죠. 다음날 본사 회의실에는 각 선수들의 맞춤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들과 간부들로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인 출신 수석 디자이너 켄지가 저를 지명했어요. 유니폼 디자인에 한글을 넣어놨던데 로비 받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작부터 굉장히 무례한 발언에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 켄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비가일 선수가 직접 요청한 내용으로 한글을 유니폼에 넣어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엔사의 모토와 가장 잘 어울리는 누구든 모두가를 넣어 디자인했다고 했죠. 켄지는 영어면 모르겠는데 한국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인 엔사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굳이 한글을 홍보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비가일 선수가 한국 문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글을 넣어 유니폼을 제작하면 큰 화제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켄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아시아권 문자를 써야 한다면 차라리 일본어를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했어요. 일본의 문화야말로 지금 한국의 반짝 유행과는 달리 옛날부터 쭉 인정받아온 문화라면서 말이죠. 켄지와 저의 설전으로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켄지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며 한글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차분하게 제 주장을 이어나갔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이고 이를 활용한 디자인은 디자인 업계에서도 이미 보편적인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반짝 유행을 넘어서 이미 대세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류라고 잠깐의 흐름이라 보기엔 이미 한국 문화가 미국에 파고든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했죠.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과장님이 두 분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선수의 개인적인 요청도 중요하지만 그걸 모두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실망하고 말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의 영어 외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 디자인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직접 어떤 언어를 넣으면 좋을지 바로 투표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크게 대륙별로 큰 덩어리를 지어 4가지 언어를 넣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이 투표라면 한글은 무조건 몰표를 받을 거라 예상했고 과장님이 켄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수의 의견으로 압박하려고 의견을 제시했구나 싶었습니다. 모두들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디자이너들과 임원진들이 투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투표 결과를 열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쓰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 결과를 보고 더 이상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역시나 켄지는 입을 꾹 다문 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다른 디자이너들의 결정대로 디자인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한글이 압도적인 표를 받았으니 한글 디자인을 반영하는 데는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자 과장님은 켄지는 실력도 좋고 감각도 좋은데 항상 한국 얘기만 나오면 발끈한다고 하셨어요. 켄지가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중간에 끊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일본어를 쓰자고 주장했을 거라 하셨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며 다시 디자인 스튜디오로 돌아와 최종 디자인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요청대로 한국어를 옷깃에 넣으려고 보니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비가일 선수의 경기들을 모두 돌려봤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로 카메라가 찍히는 방향 쪽에 옷깃에 한글을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유니폼을 제작해 아비가일 선수에게 넘겨줬고 경기 당일 어떤 옷을 입을지는 순전히 선수의 선택이라 경기 당일까지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의 등에 한국어 문신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선수는 BTS의 팬인 것 같았는데 앨범 타이틀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신이더라고요. 그 문신 하나로 SNS가 난리가 났어요. BTS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 한국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시작해서 한글 타투를 하고 싶다는 글이 쇄도했거든요. 저는 그 현상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분명 아비가일 선수도 그 옷을 입으면 화제에 오를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회 당일 집에서 아비가일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는데 저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안 입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결과를 보는 아비가일 선수를 보며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경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딱 예상한 그 자리에 카메라가 비추며 한글 디자인이 보였거든요. 저는 바로 SNS를 켜서 실시간 반응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반응은 대박이었습니다. 저 옷에 있는 한글이 뭔지 궁금하다며 해석해달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N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매출 올리는 법을 알고 있다는 댓글까지 난리였어요. 저는 바로 과장님께 전화해서 아비가일 경기 봤냐고 물어봤고 과장님은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전화를 끊고 댓글을 보고 있는데 심기를 거스르는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왜 한국어만 특별 대우하냐고 잔뜩 화가 난 댓글이었죠. 닉네임을 보니
역시나 일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켄지가 떠올랐어요. 아마 지금 아비가일 유니폼이 히트친 걸 보면 분명 소가리를 꽤나 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이번 한국과 관련한 디자인 덕분에 제 커리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해요. 다음엔 또 어떤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에요. 얼마 전 시사에서 운동화에 무궁화를 디자인한 것도 정말 예쁘던데 제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전 세계에서 한글과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당당히 진입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분들께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드렸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얼마 전 한국의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갈라진 벽, 내려앉은 천장과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현 시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곤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공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위대한 영웅 김영길 참전용사였는데요. 정전 후 힘든 가난 속에 살아왔던 그는 이 참혹한 공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피부암이란 병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일이 지독히도 힘들었던 그때 그에게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해당 참전 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곧바로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참전 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의 수없이 감사를 표했으며 수십 년간 꿈꿔온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 전해집니다. 2주 뒤 참혹했던 이 공간은 이제 평범한 화장실로 변화되었고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전용사에게 한국 전쟁이란 후회는 아니었지만 현실에 지쳐있을 때 찾아준 한국인들의 마음에 감격하고 만 것인데요. 이 한국인들 인프레시라는 기업의 소속으로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참전국 각국의 외신들은 인프레시를 향해 놀라운 한국 기업, 참전국을 잊지 않은 한국인들,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며 국가를 대신해 나선 기업에게 열광했고 인프레시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리고 현재 또 다른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하며 특별한 후원 굿즈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6.25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후원하는 굿즈이면서 감사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 가슴 아픈 한국전쟁 역사를 기억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노고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으며 펄럭이는 태극기를 티셔츠와 볼캡에 녹여냈는데요. 실제 참전 용사분들에게도 해당 티셔츠로 감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수익금의 일부가 어려운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기에 여러분들도 큰 응원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위대한 헌신에 비해 여전히 힘들게 사시는 참전 용사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소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동필름은 참전 용사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하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